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어제 낮 12시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동해선과 경의선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을 잇는 육로들을 차단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9일에는 총참모부 명의로 남북 완전 단절과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도로 폭파는 요새화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시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낮 경의선 폭파 현장에 검은색 렉서스 차량이 등장했고, 주요 인사들이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군 감시망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을 찾은 주요 인사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며 한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파키스탄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의 행동들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위험한 전개를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포스트와 리가넷은 현지 시간 15일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 공수 돌격 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대 예상 병력은 약 3,000명으로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침공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고 리가넷은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으므로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오빠라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내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뉴진스 멤버 한이가 사내 다른 그룹과 다르게 데뷔했는데 뉴진스가 잘 되니 우리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이는 어제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회사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면 뭐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느냐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이번 사태와 연관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연관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어두워 김주영 대표는 같은 질문에 별도의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줄 걸 당부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남북 합의에 따라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도로 일부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셈인데 우리 군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응 사격에 나섰고 정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군사분계선 북한 쪽 흙길에서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엔 여기서부터 개성시라는 도로 표지판이 보이고 멀찌감치 떨어진 뒤쪽에선 북한군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에서도 폭발 장면이 우리 쪽 CCTV에 잡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끄는 데 이어 이번에 도로까지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북남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 천명 이후 남북 육로 차단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 살포를 시작으로 지뢰 매설과 가로등 철거 등에 나서다 육로 폭파까지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연결도로 폭파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비상식적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대북 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폭파 직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공조 아래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시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낮 경의선 폭파 현장에 검은색 렉서스 차량이 등장했고 주요 인사들이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군 감시망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을 찾은 주요 인사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동맹인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까지 폭파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기자들을 만난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은 최근 한국의 행동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거론했습니다.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러시아나 북한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격상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 하원에 비준안을 제출하며 북러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준안은 이르면 다음 달 처리됩니다. В договоре, собственно, формулировки, вы сами их перечислили, они не нуждаются, эти формулировк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ни 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значны. Но при этом...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특별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부대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해 독립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 관계에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며 우리는 최근 몇 달간 북러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번째로 부산을 찾아가 금정구 사수에 공을 들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SNS 등을 활용해 심판론에 불을 지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하루 전 부산 금정구를 6번째로 찾아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일꾼을 뽑는 데만 집중해달라며 막판 호소전을 펼쳤습니다. 저도 만나는 이 국민들께 제가 당과 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 출석으로 유세 현장에 가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개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단체장 4곳이 걸려있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은 부산 금정구입니다. 여권의 전통 우세 지역이었지만 낮은 당정 지지율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단일화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양측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 입장에선 금정을 사수하지 못하면 향후 책임론 공방에 휩싸이며 당 장악력이 확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최근 민주당발 혈세 낭비 등 설화가 지역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내심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그 명예훼손에 가까운 그런 망언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좀 심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은 만큼 막판 뒤집기로 신승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정권 심판론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3파전 양상을 보이는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도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당의 최대 기반, 호남에서 혁신당 혹은 진보당의 자리를 내주면 이재명 대표의 단일 대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정면 승부를 펼친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격전지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의 향방도 결정되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에 나서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흘렀는데 명 씨 폭로의 파장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SNS에 공개한 대화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는 명 씨를 선생님이라 지칭했습니다. 명 씨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며 완전히 의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오빠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사과하며 철없이 떠든다고 표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명 씨는 대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뤄진 건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황상 대화록에 등장하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언급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며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대화 내용을 일일이 읽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오빠가 대통령과 똑 닮았다고 비꼬았습니다.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연수호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설명에도 야당이 우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사실을 밝힌 그 소명하는 것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말을 믿겠습니까? 명 씨가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한 오세훈 시장이 나온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됐는데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주장들이라 일갈하며 명 씨를 향해 자신이 있으면 뭐든 폭로하라고 맞섰습니다.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죠. 명태균 씨 폭로의 파장이 확산하며 중반부에 접어든 국감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재보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가 오빠라는 표현 등이 언급된 김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한 걸 두고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 자신이 말한 조치들이 신속히 실현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간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이브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따돌림 논란 증언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한이는 통역사 없이 홀로 발언대에 섰는데 누구든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겪었던 사건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이어 하이브 고위 관계자가 인사를 받지 않고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하는 일도 있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하이브 측 인사인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한이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가 필요한 조처를 다했는지를 두고는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셔도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김 대표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티스트분들 저희 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까지 잘 보호해서 이번 사건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에서 비롯됐는지를 두고 한이는 관련이 없겠느냐고 지적했지만 김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한이를 만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뉴진스가 있는 방에 따로 가서 만나볼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반면 최 위원장은 상임위 중간에 나가서 만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제보로 위원장을 모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을 두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MBC를 향해 국민 갈등의 진앙이라며 역겹다고 맹비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초점을 다른 방송사에 두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영방송 3사를 상대로 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각종 보도에서 여권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특정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엔 관대한 언론으로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쏘아붙인 겁니다. MBC를 국민 갈등의 진앙지로 만들어 놓고 5분 넘게 자화자찬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역겨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러 조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영방송은 MBC가 아닌 KBS라고 반박했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볼게요. 박민 사장 KBS 신뢰도 갤럽 조사에서 8.5% 나 있어요. MBC 25.3%, MBC가 4배 높아요. 신뢰도가. 과거 MBC 임원진의 업무 추진비 현금 사용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방만 경영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지난 3년 동안 MBC 고위 간부들이 사용한 업추비가 2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달에 한 시민단체가 박승지 사장, 최성호 전 사장, MBC 전 현직 임직원 상대로 해서 20억 원 현금으로, 카드가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에 썼다 이 고발했거든요. 박문진 이사장은 국세청에 문제 지적 뒤 제도를 정비했다고 해명했고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라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 이사회에서 그런 제도를 없애라고 해서 그냥 급여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MBC의 KBS 사장 등 간부들의 업무 추진비 대폭 증액 보도를 꺼내들며 여당과 초점을 달리했습니다. MBC 보도에 대해서 KBS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악의적 보도라며 자신들은 법인카드로만 사용하는 만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감사를 통해 엄격히 통제된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MBC가 지난 2020년 북한 열병식엔 밤축제라고 제목 붙인 반면 이달 초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엔 군사정권의 잔재 등을 언급한 점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열병식이 밤축제로 꾸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죠.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대해서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여당 질의의원과 박문진 이사장의 나이차 등을 치사하면서 여야 간 설전도 오갔습니다. 증인들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옳겠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류 유서의 정신이 몸에 배어서 솔직히 더 불편했는데 박문진 이사장은 질의 대상이 된 보도들과 관련해 전체 뉴스를 보고 말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차수 변경을 하며 자정을 넘긴 뒤에 마무리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식약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인턴 직원들을 배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7월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갑질 등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직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인턴 직원 80여 명은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부터 2달 뒤인 9월 10일 계약 종료를 불과 보름 남겨놓은 30대 여성 인턴 직원이 식약처 행정동 5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식약처의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사태 인재 양성 사업에 화장품 등 뷰티 건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학교와 함께 파트너로 참여한 건데 알고 보니 회사 대표가 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이 올해 초 올린 공고입니다. 올해부터 4년 8개월 동안 정부 출연금 220억 원을 투입해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6개 과제와 관련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산사태 분야는 국민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36억여 원의 연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대와 짝을 이루어 참여한 업체는 화장품 등 뷰티 건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대표 특허는 피부 내 미생물 환경 조절 등 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술이고 의류와 패션, 뷰티 제품을 취급하는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산사태 전문 인력 양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대표는 국민대 공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업체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산사태 연구 기술이 없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회사예요. 아세요? 제품은 지금 화장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꾸며놓은 것을 그 기술을 거기서 언급을 안 했다고 지금은 이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해요. 국민대 관계자는 토양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마땅한 기업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가 대표로 있어 해당 업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해당 업체가 신기술을 이용한 연구와 취업 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지원금 36억 원의 대부분은 대학이 사용하고 해당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이 가운데 5%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사후평가 등이 있는 만큼 성과 관리 지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임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더라도
업체 자체의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어느 역할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 선정하는 데 좀 중점을 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은 앞서 공고에서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과제와 무관한 기업에 취업할 경우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지원 대학과 업체 선정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익산 장수 고속도로 장수 분기점 인근에서 통영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11m 길이 적재물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 승용차 2대와 화물차 8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낙하물이 양방향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일대 차량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 55분쯤 충남 부여군 서쪽 18km 부근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6.27도, 동경 126.71도로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입니다. 기상청은 특별한 지진 피해는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전월 대비 10%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값과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서울과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상추, 깻잎 등 채소류의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국산 수입 배추가 들어오고 다음 달 무가 본격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수학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을 뛰어넘는 햅쌀 20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검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이 1988년 법인 설립 이래 처음으로 45세 이상 10년 이상 재직한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올여름 폭염으로 토마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햄버거 제품에서 토마토를 빼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미래전략실 이후 사라진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과 이재용 회장의 등기 임원 등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김상태 사장이 1,300억 원 규모의 상장 지수펀드 ETF 선물 매매 운용 손실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사실관계와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파주와 김포, 연천군 가운데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YTN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연일 총소리가 들려온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땅이 훤히 내다보이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입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걱정과 초조에 휩싸였습니다. 행여 총소리가 아닌지 잔뜩 움츠려집니다. 저기서 지금 폭발을 해서 크게 들렸는지 모르는데 한 이틀은 약간 크게 들렸어요. 저 팡팡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것만 조금 지금처럼. 내가 한 50년은 살았는데 그전에 그 버드나무 사건 때 무지 불안했었거든요. 다리도 이렇게 폭발한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우네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등져야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의선 근처 접경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의 11곳을 특정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위험구역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이 투입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합니다.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까지 보이는 가운데 자칫 대북전단 살포가 무력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위험구역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파주시도 군의 협조 요청에 따라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통일촌을 둘러보는 비무장지대 안보 관광을 중단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강원 접경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은 긴급 철수했고 안보 관광지 운영도 임시 중단됐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접경 지역을 송세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마을 고성 명파리.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정오쯤 주민들은 몇 차례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포 쏘는 것처럼 팡 하여튼 계속 쐈어요. 이렇게 또 쉬다가 또 쏘고. 군사분계선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이곳부터 북쪽은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평소 허용됐던 영농 활동과 안보 관광을 위한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주민들은 출입 통제가 길어져 농사에 큰 차질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기 1시간 반 전인 오전 10시 23분. 해경은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57척을 긴급 철수시켰습니다. 삼식이 문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제 통제가 길어지면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 관광지 운영도 임시 중단됐습니다. 통일전망대는 민통선 출입 통제로 오는 20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이를 모르고 찾은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큰맘 먹고 통일전망대 왔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네요.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 강원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것을 두고 중국은 갈등 격화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남북 관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다루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까지 더해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논의에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この時間のニュース、まずは速報からお伝えします。北朝鮮が今日正午ごろ、韓国とつながる道路を爆破しました。 우리 군의 대응 사격 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에 잇따른 영토 침범과 타이완 포위 훈련에 이어 북한의 폭발로 한반도 정세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위력 강화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잠시 한 발 빼는 듯했던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당정 논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나토 국방장관 회의 기간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와 별도 회의를 엽니다.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 없이 4개국이 따로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欧州、大西洋とインド太平洋の安全保障は不可分であるという認識を共有をして NATO と IPEFの各国の
防衛安全保障上の連携を強化をしていきたいと。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안보 접점이 늘어난 만큼 일본은 이를 아시안의 집단 방위체제 구상에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일 차관협의회와 한일 차관회담에서는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YTN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를 만난 것을 두고 상임위 진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과 특혜가 아니라는 민주당 반박이 충돌하며 파행 사태를 빚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YTN과 TBS 민영화 이슈를 별도로 다루겠다는 야당 주장으로 마련된 방통위 상대 국정감사. 야권은 YTN 매각 절차를 정조준했습니다. 대주주로 있던 공기업 한전-KDN과 마사회 모두 지분 매각에 부정적이었다며 대주주 목 비틀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주주의 팔을 비틀고 목을 비틀어서 결국은 매각시킵니다. 이게 작물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YTN 강탈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강탈입니까? 어떤 폭력적인, 어떤 위압적인 수단을 썼어요? 그런 근거 없이 어떻게 강탈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주주 목을 비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최대주주 변경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승인된 점 역시 문제 삼았는데 방통위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방통위는 YTN 매각 결정 역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77개 기관이고 자산이 519건, 그다음에 출자 지분이 275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건에 대해서 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공기업이 언론사 지분을 소유했을 때 정부 입김이 닿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민영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측면을 부각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소유 지분 구조가 계속되고 여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오해가 심화될 수도, 손을 떼지 않으면 늘상 이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 한이 만남 논란이 확산하며 여야 공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와 만남을 가진 점을 두고 상임위 진행 방기이자 특권 발동이라는 여당과 위원장 모독이라는 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은데 뉴진스가 있는 그 방을 따로 가서 만나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뉴진스 사태는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와도 연관되는 사안입니다. 국감 속개 시간이 다 되어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사만 나눈 뒤 1시 57분경 위원장실로 복귀해 과방위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파행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더욱이 별도로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소한 쟁점을 가지고서 아예 이 문제를 묻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차단했습니다. 한쪽에만 이 책임을 물어서 발언까지 빼앗는 폭언은 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 논란 속 방송 관련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문제점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보완해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시작하는 한강버스 사업에 공세를 편 야당 의원들과 오 시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는 최근 노동자 무단 이탈로 문제점이 드러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야 모두 돌봄 공백을 메꾼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노동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의 양육이나 가사 돌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9 비자를 우리가 전문직으로 하는 이 7 비자로 바꾸어준다든지. 실제 이분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면 좀 쉼터 문제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세심한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입주형이나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보완을 검토 중이라며 요양보호사의 영역까지 확대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리핀에서만 오는데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경쟁 체제도 좀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 사업도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도 대중교통으로서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공세를 폈고 접근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리버버스 7개 선착장이 있는데요. 대중교통부터 선착장까지 소요되는 거리가 몇 분인지 계산해서 알고 계시죠? 그럼요. 다 걸어봤어요. 그게 10분에서 20분입니다. 선착장과 선박 건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오 시장은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강 포레 크루즈와 가덕중공업의 이의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의심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 그리고 의심은 근거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의 거친 공방과 함께 야당이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며 오 시장이 항의하자 야당 의원들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여 국감이 20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서울시장이 죄인 아니지만요. 국정감사하러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러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이 밖에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패국 위기에 놓인 TBS에 대해 오 시장은 지금은 인연이 끊어졌지만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전 10시 10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황 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신체를 노출한 채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를 몰래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황 씨도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같은 시간 사기죄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변호했던 현직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수많은 투자자를 상대로 강연하면서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말해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후 2시에는 직맨으로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같은 시간 카메라 부품 검사 장비 업체에서 핵심 기술을 유출한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의 카메라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 임직원들이 중국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전국 각지를 찾아 민생 토론회를 여는 윤석열 대통령이 29번째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주 지역 상급병원의 조속한 지정과 청정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민생 토론회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계로 열린 청정의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관광 분야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의제에 없는 제2공항 건설 문제를 거론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깜짝 발언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하여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제주신항 사업을 서둘러 시행하고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 에너지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제주도의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해 그린 수소 활성화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역 현안인 크루즈 탑승객 입국 심사 지연 문제의 해결책을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묻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도민들의 원거리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속한 지정과 지원을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규정을 좀 재검토해가지고
제주도에 빠른 시일 내에 상급 종합병원이 이걸 수도권 기준 가지고 해서는 이건 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되니까 무조건 지정을 하나 하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또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 민생토론회가 열린 제주도.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들에게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며 제주도를 위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오늘 서울에 모여 북한 문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3국은 최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촉발된 긴장 상황과 함께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협력 사무국 신설 문제와 다음 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는 3국 정상회의 문제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의 보석신문이 본안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推進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 10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어제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코픽스는 넉 달 만에 반등했는데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로 8월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기존 아파트 층수를 위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인 이른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공사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수직 증축형 단지들도 늘어나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국내 최초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단지인 이곳은 내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지를 수평 증축해 평형을 넓혔고 다시 수직 증축으로 3개 층을 올렸습니다.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를 위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기존 가구 수의 최대 15%를 증축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축형 리모델링과 비교해 구조 안전에 적용되는 잣대도 더 엄격합니다. 서울에선 이런 수직 증축형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와 건설사 모두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을 덜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성이 낮고 주택 공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하고 재건축과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리모델링의 장점입니다. 각종 노후 설비 교체, 그다음에 주차장 확충, 커뮤니티 확장, 안전 성능 개선, 트렌드에 맞는 공간 재구성 등 재건축보다 신속하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이 힘든 아파트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용적률 확대나 아니면 이제 평면 재구성을 통한 이런 내력벽 철거라든가 지하 주차장 이런 다양한 설계를 도입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그런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53곳, 12만 1,500여 세대에 달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한 만큼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 낮 동안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4도, 대전 16.9도, 부산 19.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